우리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코스피는 네 번째, 코스닥은 세 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좀 급반등을 해서 조금 이제 힘을 내나 싶었더니 오늘 다시 또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급등, 급락이 반복하는 모습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당분간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 증시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크게 올랐다가 또 크게 떨어지는 급등락을 상당 기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나 경제 운영 주체들이 코로나로 인한 이 확진자가 과연 얼마만큼 확대될 것인지, 또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실제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고 구체적인 전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를테면 좀 좋은 얘기가 하나 나오면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네. 또 약간이라도 나쁜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크게 빠지는 이른바 이걸 롤러코스터 장세라고 그러죠. 이것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주가가 떨어진 것은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미국 의회입니다. 네. 시간대별로 한번 따져보시면요. 미국 의회가 일요일 날 밤 6시에 투표를 했거든요. 예. 일요일 날 밤 6시가 우리 시간으로 아침 7시였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상원에서 47대 47로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 부결된 내용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요청했던 대규모 이 자금 살포 융단 지원을 위한 패키지, 우리 돈으로 약 2,000조 이상을 투하하는 그 안에 대해서 원한 표결도 가지 못하고 이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절차적인 문제를 놓고 여야가 분쟁을 일으켜서 47대 47로 팽팽하게 부결이 됐어요. 예. 원래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새벽 7시로 다시 연기됐는데 결국 부결이 되니까 그 순간부터 바로 뉴욕 이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그 장외 거래가 시간 외 거래가 시작됐는데 거기서 선물 시세가 폭락하면서 예. 선물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게 우리 코스피 개장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를 비롯해서 홍콩 증시, 대만 증시, 또 중국 증시 일제히 대폭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코스피 주가 순위 청산 가치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주가가 과연 어느 수준이 적정하느냐 이거를 따지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어요. 지금 주가가 약 한 달여 사이에 우리 코스피 주가가 대단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한국 경제에 감내할 만한 수준이냐 이런 것을 측정하는 지표로 PBR 지수라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이 회사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다. 이런 삼성전자를 지금 이 순간에 청산을 한다. 공중분해해서 해체하면 거기서 청산 가치가 얼마나 그것을 주식 투자한 사람도 쭉 나누었을 경우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PBR이 1이 되면 청산 가치가 5천억 원이면 5천 명이 나눠서 가질 때 1억씩 가져 나가면 5천억 되거든요. 예. 그러다면 PBR이 1이면은 1보다도 더 아래로 떨어지면 이것은 주가가 떨어져도 지나치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해체했을 때 그 가격도 주가가 지금 안 되는 것이에요. 흔히 PBR 주가가 1 이하로 떨어지면 주가가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을 살 타이밍이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PBR 청산 가치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청산 가치 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수의 시가총액 상위 같은 경우는 0.2, 0.3, 1보다 훨씬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경제 실상이나 기업의 실제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어찌됐건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뉴욕 증시 그리고 아시아 주요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일본 증시만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흐름으로 좀 읽고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예,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 지난 금요일 날 일본이 공휴일이었습니다. 네. 증권 시장이
장을 열지 않았어요. 그날 우리는 7% 이상 오르고 전 세계 주가가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 오를 타이밍에 한 번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대평가된 게 없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월요일 아침장이 열리니까 한국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오른 것이 빠지는 그런 요인은 하나도 없었고, 또 하나 오늘 일본 시장에서 엔화가, 일본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의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반대예요. 그것은 일본 엔화가 워낙 이 세계 경제에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네. 우리 통화 가치가 하락할 때 경제가 무너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에요.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일본 증시는 나름대로 선방해서 이 니케이 지수 같은 게 2% 정도 올랐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의 구조적인 요인과 또 공휴일이 다른 데서 오는 어떤 패턴의 차이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환율도 말입니다. 네. 이 원달러 환율도 다시 급등을 하면서 이 한미 통화사업 효과가 그럼 하루밖에 없었던 거냐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통화 스와프라는 게 마이너스 통장 600억 달러를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대해서 상호 개설을 해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600억 달러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 쓴 것이 아니에요. 한 푼 노린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리고 아직 사실은 미국과 한국 간의 통화 스와프에 대한 계약도 체결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소진이 됐다든지 그 효과가 끝났다든지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이러고요. 다만 심리적으로 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자, 이게 이제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되면 환율도 안정이 되고 외국인 자금도 빠져나가지 않겠구나라고 하고 있었다가 오늘 아침 새벽 7시부터 예. 뉴욕 시카고 선물 시장이 무너지면서 아직은 아니구나. 아직은 정시 부양 대책이나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구나. 이러면서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미국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정시 부양 대책.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화재가 났다든지 부도가 나는 이런 건 아니에요. 경제가 좀 돌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포 심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약 2,000조 이상을 융단 폭격을 해서 살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즉시에 자금이 나온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이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실망하고 자금을 던지는 그런 세력들이 오늘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인 안목으로 지켜볼 수 있는 네. 그런 눈이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주가지수나 국제유가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이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 볼 수 있을까요? 저 대목이 참 큰일입니다. 예. 이 파생 DLS라는 게 파생 연계 주식 또 주가 지수 연계 상품인데 그중에서 특히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네. 이 사태가 오기 전에도 우리 그 일부 그 금융기관에서 잘못 팔았다 해서 많은 금융계에 네. 큰 어떤 폭탄 같은 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파생 상품이라는 건 구조가요. 웬만큼 이 가격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원금 이상을 보장해주는 좋은 상품이에요. 네. 그런데 주가가 30% 또는 40% 이상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아예 원금도 안 주는 폭락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현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약간 25% 30% 빠져 있는데 조금만 더 빠지면 완전히 투자 원금도 건지지 못할 지경에 있는 그런 자금이 지금 한 4조, 5조 정도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며칠간 주가가 더 폭락한다면 그 DLF나 이 ELF 같은 경우에 가격이 더 추락할 수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네. 정부가 어떻게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상품에 ELS나 DLS 해줄 수가 없어요. 예. 다만 이 증권시장 주식 채권 금리를 안정화시켜 떨어지더라도 좀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절하면서 떨어지고 올라가더라도 속도 조절해서 지금처럼 롤러코스터로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큰 폭으로 오르고 이러면 이런 ELS 투자나 이 파생 상품 투자는 충격을
피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좀 예방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거는 없을까요?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것은 예. 이미 들어가 있는 상품을 어떻게 조정할 방법은 도저히 없고요. 전체적으로 금리나 환율, 주가를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안정화 조처. 뭐 그런 게 정부에서도 지금 채권 펀드도 조성하고 있고 정부도 정치 안정화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예. 그 정부도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대책을 세우리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기업들의 상황도 참 쉽지가 않은데요. 이 회사채 발행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 다음 달 회사채 만기를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 같고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회사채 문제가 사실 이 코로나 전국과 관련해서 가장 큰 뜨거운 지금 감자가 돼 있고요. 저 문제가 잘못 관리가 되면 해당 기업만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부도로 인해서 또 다른 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또 고용자들이 대량 해고를 당하거든요. 예.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3월에 회사채 순발행 액수가 2020년 올해 1조 73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3조가 넘었거든요. 보통 회사채를 1년 단위로 발행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발행했던 저 3조치는 올해 다시 만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1조밖에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 3조 돌아온 것 중에서 1조밖에 내주지 못하고 2조는 생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지금 3월 달부터 회사채 발행이 많은 기업들은 부담이 들어오고 있고요. 4월 달 되면 저 규모가 무려 6조, 자 그래프에 나오고 있죠. 예. 4월 달에 6조 5천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흔히 금융시장에서 잔인한 4월, 보릿고개 4월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그 전에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 될 수도 있고 특히 내일 정부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채권안정펀드를 만들어서 정시안정펀드와 채권안정펀드가 무려 17조 정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로 알아요. 네. 그것이 나오면 뭐 이 보릿고개는 어느 정도는 수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낙관을 해 봅니다만은 그것도 결국은 코로나 예. 이 확산 속도에 근본적으로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상황에 따라서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들부터 위기에 몰릴 거라는 우려도 일부 나오는데요. 보다 현명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